봅시다. 쌤이 이 이야기를 이제 진짜 해야 될까 생각하고 있었는데 매번 이제 타이밍을 놓쳐 수업 때는 수업하기 바빠가지고 타이밍을 놓쳐서 그래서 써왔어 이제 오늘 안 까먹고 이야기한 거고 그래서 부탁 꼭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수업 진행하자. 진행합시다. 자, 우리가 처음에 이제 지금 이제 그 공수 2에서 총 3개의 대단원이 있는데 첫 번째가 이제 도형의 방정식이었고 두 번째가 이제 집합과 면제고 이제 오늘부터 집합과 면제를 시작할 거야. 집합과 면제 한번 보도록 합시다. 자, 처음에 이제 집합이라는 걸 시작하게 될 건데 상대적으로 조금 쉬운 편인데 문제들에서 좀 어려워질 부분이 좀 있긴 합니다. 일단 봅시다. 집합이 뭐냐? 모임이래, 모임. 그러면 어떤 모임이냐면 속하는 대상을 명확히 구별할 수 있는 모임. 좀 더 뒤로 뺐어야 되는데 공간이 모자라. 어쨌든 저런 걸 집합이라고 해. 그러니까 그리고 원소라는 건 뭐냐면 집합에 속하는 대상 하나하나 이렇습니다. 속하는 대상 하나하나를 가리켜서 우리가 원소라고 합니다. 우리가 이제 보통 쌤이 수업할 때마다 듣는 얘기가 그거거든. 키가 큰 사람들의 모임. 쌤이 들어가나? 오, 지열이가 말하면 약간 그렇긴 한데. 자, 그러니까 이게 어쨌든 이제 크다, 작다, 혹은 많다, 적다, 뭐 이런 혹은 예쁘다, 잘생겼다 이런 것들은 명확히 판단할 수 있어. 자기는 명확히 판단할 수 있다고 주장할 수 있겠지만 이제 모두의 동의를 얻을 수는 없겠다, 맞지? 그래서 우리가 이런 것들은 이제 집합의 기준이 될 수가 없어. 우리가 보통 이제 이야기하는 거는 자연수들의 집합, 혹은 신일고 학생들의 집합, 창문여고 학생들의 집합, 창문여고 1학년 일반 학생들의 집합 이런 식으로 대상을 명확하게 정할 수 있을 때 우리는 걔를 집합이라고 불러. 오케이? 자, 그리고 그 속하는 대상 하나하나를 가리켜서 우리가 이제 원소라고 이야기를 할 겁니다. 자, 그러면 이제 우리가 집합을 표현할 때 예를 들어서 내가 5 이하의 자연수의 집합이라고 하게 되면 이제 그 속하는 대상이 1, 2, 3, 4, 5 이렇게 될 거 아니야. 그러면 우리가 그 집합을 표현상 A라고 하게 되면 이제 1이라는 수는 집합 A의 원소라는 것을 이렇게 쓸 거예요. 이렇게. 그러니까 A라는 숫자는 집합 A에 속한다 라고 읽고 저렇게 기호로 표현을 하는 거지. 다시 집합은 우리가 영어로 보통 셋이라고 쓰는데 이건 좀 덜 중요하고 원소는 이렇게 쓰거든. 이게 무슨 단어지? 엘리멘트. 맞지. 그래서 저기서 이니셜 1을 따서 저런 기호를 만든 거야. 그러니까 1이라는 수가 집합 A의 원소라면 저렇게 이제 입을 벌리는 거지. 그래서 쌤은 보통 이제 설명할 때 이렇게 그리는데 이렇게 그러면 이제 큰 쪽으로 입을 벌리는 거야. 응? 물고기. 그렇죠. 물고기 의도로 그린 거야. 자, 어쨌든 그런 걸 펼치고 여기 6이라는 거. 좀 잘 그렸잖아. 자, 6이라는 수는 그림은 잘 그렸어. 색칠을 못해서 그렇지. 자, 봅시다. 6이라는 수는 6이라는 수는 집합의 원소야, 집합의 원소가 아니야. 아니에요. 그럼 이제 여기다 이렇게 짝대기를 그어주는 거지. 그럼 이제 원소가 아니다라고 표현을 하는 거야. 괜찮지? 네. 어렵지 않아. 사실 집합은 처음엔 진짜 평화받고. 예. 죄송합니다. 이다은 학생. 예. 엄마가 전화가 왔어요. 우리 친구들 여기서 6명만 빼고 나머지는 저거 안 찍었거든요. 찍어야 돼요. 그래서 엄마들이 걱정 안 하세요. 들어오면 항상 먼저 찍으세요. 네. 다은님 내가 번호 문자로 같이 5자리 다음에 와서 그거 꼭 눌러야 돼요. 모르겠으면 나한테 물어보면 되고. 네. 엄마한테 내가 지금 연락할게요. 꼭 눌러야 돼. 이게 안 누르면 걱정하셔. 너희들도 이제 어디로 튈지. 지금 다 들어온 거죠? 예, 다 들어왔습니다. 갑시다. 자, 그러면 이제 우리가 이런 상황들에서 지금 이제 어떤 원소가 집합의 원소인지 아닌지를 지금 이렇게 표현하고 이제 만약 글로 써야 된다면 1이 A에 속한다.
또는 1이 A의 원소이다 이렇게 쓰는 거야. 뭐 엄청 중요하진 않아서 그냥 적당히 이렇게 말한다 정도로 알고 있으면 될 것 같습니다. 괜찮니?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우리가 집합의 표현에 대해서 이야기할 건데 지금 방금 내가 약간 그 러프하게 표현했는데 우리가 집합 A라는 것이 지금 1과 2과 3과 4와 5를 원소로 가지지 않았지. 그러면 우리가 그걸 이렇게 표현하기를 이렇게 표현할 수 있지. 이렇게 직접 다 써서 표현을 하고 이때 이제 중괄호를 써서 이제 집합에 속하는 대상을 표현하고 원소들 하나하나를 구별할 때 이렇게 컴마를 써서 구별하는 거야. 이렇게. 저 컴마가 원소를 구별하는 기준이 될 겁니다. 괜찮니? 오케이. 자, 그 다음에 우리가 집합을 이와 같은 방법으로 표현할 수도 있는데 이렇게 표현할 수도 있어. 이 집합을 이제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하거든. 이렇게. 우리가 이렇게 표현할 방식을 가리켜서 이제 원소 날법이에요. 원소 날법. 그리고 이렇게 표현할 방법을 조건 제시법이라고 하는데 말 그대로 이제 집합에 속해야 되는 대상이 만족해야 되는 조건을 이제 보인다 이런 뜻이야. 그래서 이 친구를 가리켜서 우리가 이제 조건이라고 불러요. 그러니까 원소가 만족해야 되는 어떤 이제 것들을 가리켜서 우리가 조건이라고 이렇게 하는 거지. 오케이? 그리고 여기 이 x가 이 x랑 같잖아, 같지? 5이하의 자연수가 x라고 했는데 그럼 그 x 값이 여기에 들어가서 이 x 값이 집합 A의 원소가 되는 거고 우리가 보통 이걸 가리켜서 원소의 모양 이렇게 불러. 근데 조금 조심해야 되는 건 내가 만약 이걸 어떤 새로운 B라는 집합을 정의해서 이렇게 썼다고 해보자. x는 5 이하의 자연수예요. 사실 보면 알겠지만 굳이 이렇게 표현을 하는 것보다는 위에처럼 원소 날법을 다 써준 게 제일 좋거든. 그러면 이제 뭐가 원소인지 그냥 딱 보이잖아, 맞지? 근데 밑에 것처럼 이렇게 써놓으면 내가 어쨌든 이걸 해석해야 되는 이제 기초함이 생긴단 말이야. 그래서 우리는 보통 이제 원소 날법이 더 편한데 문제를 내는 사람들은 어렵게 만들고 싶으면 이제 조건 제시법 표현을 하겠지. 그리고 만약 이 조건 제시법에서 이걸 좀 봐봐. B는 지금 집합 A랑 같은 집합이야, 다른 집합이야? 같은 집합. 잘 봐봐. 다른 앞에가 다르잖아, 맞지? 그럼 어떤 일이 생기는 거지? 얘는 어떻게 써야 돼? x는 5 이하의 자연수가 되는데 그럼 5 이하의 자연수는 1, 2, 3, 4, 5가 있잖아, 맞지? 그걸 대입해요. 1을 여기다 넣는 거야. 그리고 그 넣었을 때 값 하나하나가 원소가 되는 거야. 그럼 얼마가? 1, 2, 3. 아니지, 2 넣으면 3이잖아. 5, 7, 9 이렇게 되겠지. 네. 이게 집합 B를 원소 날법으로 표현을 하는 거야. 괜찮지? 그래서 여기서 굳이 그냥 x 이렇게 쓴 게 아니라 무슨 단어를 쓴 거야? 원소 모양이라고 이렇게 쓴 거지. 그러니까 저렇게 생기려면 원소가 되는 거야. 그러면 사실은 이제 이거를 이렇게 써도 괜찮아. 2 곱하기 1 마이너스 1, 2 곱하기 2 마이너스 1, 이렇게 써도 괜찮거든. 근데 우리가 이걸 이렇게 쓰는 거랑 이거랑 어떻다고 해? 같다고 등호를 썼잖아, 맞지? 그럼 기왕이면 어떻게 쓰는 게 좋겠어? 간단하게 쓰면 좋겠지. 그래서 이제 간단하게 쓰는 걸 이제 선택하는 겁니다. 이거는 지울게. 자, 근데 이거 말고 또 다른 표현법이 하나가 더 있거든. 그건 뭐냐면 벤 다이어그램이라는 거야. 즉 이렇게 여기다가 A랑 집합 A를 쓰고 싶으면 A라고 이렇게 이름 붙여주고 여기에는 원소가 되는 숫자들을 쓰는 거거든. 근데 이렇게 쓸게. 혹시 이렇게 쓴 것에서 특징을 하나 알아볼 수 있겠어? A가 이렇게 얘네를 이렇게 둘러싸고 있어요. 저렇게 둘러싸게 그리게 약속돼 있어. 그리고 저기에 쌤이 원소들을 구별하기 위한 컴마나 이런 걸 썼어, 안 썼어? 안 썼어요. 안 쓰게 돼 있어. 쓰면 혼나요? 틀려. 서술형에서요? 틀려. 헐. 약속이야. 교과서에 어차피 나와 있어. 헐. 그러니까 쓰지 마 이렇게 돼 있어. 알았지? 그럼 안 쓰면 되잖아, 맞지? 네. 복잡하게 생각할 필요가 없어. 네. 오케이? 안 쓰는 겁니다. 자, 다시. 그럼 우리가 집합을 표현할 방법이 지금 총 몇 가지 배운 거지? 3가지. 근데 항상 그래. 다양한 표현이 있을 때는 이유가 있겠지. 집합이 사실은 이게 처음 배우는 사람과 두 번째 배우는 사람의 그 편하고 불편함의 정도가 쉽고 어렵고 정도가 차이가 좀 심하거든. 처음에 기본적인 내용이 너무 많아서. 그래서 혹시 진짜 이 지금 하는 내용이 정말 쉬운 사람들은 워크북을 풀어. 지금 워크북 풀어. 오케이. 자, 합시다. 겁나 어려워요. 응? 완전 어려워요. 그러니까 새로운 약속을 처음 배우니까 어려운 거지. 내용 자체는 진짜 간단해. 오케이. 자, 합시다.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다시 이런 다양한 표현이 있는 이유는 뭘까? 그때 맞게 사용해요. 각각의 장단점이 있어서겠지만 지금 그에 대해서 조금 정리할 필요가 있거든. 한번 봅시다. 자,
우리가 이제 원소 날법이 있고 조건 제시법이 있고 사실 이제 주로 이거 두 개를 비교하거든. 그 다음에 이제 벤다그램이 있을 건데 벤다이어그램. 이 벤다그램이라는 말은 벤이라는 수학자가 그린 그림표라는 뜻이야. 오케이? 그래서 별건 아닙니다. 자 그럼 이제 여기에는 이제 얘를 쓰고 그 다음에 얘는 우리가 장점과 단점. 잠깐 하나 빠졌다. 이걸 어디 씁시다. 단점을 비교해 봅시다. 자 원소 날법은 우리가 방금 본 것처럼 그냥 1, 2, 3, 4, 5 이렇게 쓸 수 있어. 근데 이제 약속이 뭐냐면 세 가지 기본적인 약속이 깔려 있거든. 첫 번째는 우리가 중복 원소는 쓰지 않는 거야. 그러니까 1을 두 번 쓴다거나 2를 두 번 쓴다거나 이런 건 없어. 모든 원소는 한 번만 쓰게 돼 있어. 오케이. 자, 두 번째는 이제 순서도 관심이 없다. 순서 무관. 그러니까 집합을 내가 1, 2라고 원소를 쓰나 2, 1이라고 원소를 쓰나 괜찮다는 얘기야. 오케이. 세 번째가 뭐냐면 예를 들어서 1부터 100까지의 자연수를 원소로 가진 집합이래. 그럼 어떻게 되지? 그걸 여기다 다 쓰면 너무 불편하잖아, 맞지? 너무 많잖아. 그래서 우리 그럼 이렇게 쓰거든. 이렇게. 어떤 얘기인지 알겠어? 근데 저기서 내가 앞에 몇 개 썼지 지금? 세 개. 뒤에 몇 개 썼지? 한 개 썼지. 저렇게 쓰는 거야. 저렇게 써야 돼. 그러니까 앞에 세 개보다 많이 쓰는 건 괜찮거든. 근데 세 개보다 적게 쓰면 틀려. 이해했어? 그것도 교과서에 나와 있어. 아니면 교사님 주도서에 나와 있어서 선생님께서 수업 때 하시거나. 왜 그러냐면 이런 상황이 생길 수 있거든. 예를 들어서 약간 센스를 발휘해 보자고. 이렇게 돼 있어. 그럼 이거는 뭐로 이루어진 집합이지? 1부터 16. 아니 16 이하. 말이 안 돼. 얘가 이렇게도 해석할 수 있고 이렇게도 해석할 수 있지만 이렇게 해석할 수도 있지 않나? 그러니까 저 규칙이 뭔지를 사실 판단하기가 좀 곤란할 수 있다는 얘기야. 근데 그럼 쌤 3개 써도 규칙이 안 되는 거 있지 않나?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는데 그런 것까지는 굳이 또 아주 엄밀하게 가지는 않겠다는 얘기야. 그래서 최소 그래도 3개는 쓰자. 이거는 교과서 또는 교사의 교도서에 나와 있어. 그래서 지켜야 돼. 맞지? 그 다음에 만약 모든 자연수 하면 어떻게 하면? 모든 자연수 하게 되면 이렇게 하고 마무리 짓는 거야. 그건 끝이 없으니까. 괜찮지? 오케이. 자, 어쨌든 그래서 우리가 말줄임표를 이용해서 생략할 수 있어. 사실 이제 너무 많이 다 쓸 수가 없으니까 이게 이제 기본적인 약속입니다. 오케이. 자, 조건 제시법은 여기는 어떻게 씁니까? 여기는 5 이하의 x바 x는 5 이하의 자연수. 이렇게 쓰면 될 거고. 얘는 x가 x는 100 이하의 자연수. 얘는 x가 x는 자연수. 이렇게 쓰면 되겠지. 오케이. 근데 얘는 특별하게 약속이 그냥 이거밖에 없어. 쓰고 그다음 이렇게 쓰는 게 낫겠군요. 이렇게 쓰는데 이 자리가 원소의 모양, 원소 형태에 대한 그 자리고, 이 자리가 조건에 대한 자리인 거지. 그러니까 집합의 원소들이 만족해야 되는 어떤 식이나 문장 같은 것들이 들어가게 되는 자리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원소 날법의 장점은 뭘까? 장점. 그렇지. 그러니까 쉽다. 보기 좋다. 보기 쉽다라는 거죠, 맞지? 이렇게. 그럼 반대로 이 친구의 단점은 뭐였어? 어렵다, 불편하다. 그럼 이 친구의 단점은 뭘까? 원소 날법의 단점. 귀찮아. 어렵다, 불편해. 이쪽에 들어가는 게 아니지, 맞지? 귀찮? 아니야. 귀찮은 아니야. 왜요? 아니 이거 쓰는 거에 비해서 얘가 더 귀찮지 않아. 차별화되는 단점이 아니야. 손이 귀찮고 저거 머리가 귀찮은 거니까. 아니 근데 이게 나 이거 쓸 때 얘가 더 많이 쓰는데 써야 되는 양 정보량이 더 많잖아. 일반적으로 조건 제시법이 더 복잡해 보통. 단점. 춥다. 응? 웃는 게 단점. 뭐라고? 먹는 게 자, 단점. 단점은 얘가 한계가 있어. 어떤 한계가 있냐면 1 이상 2 이하의 모든 실수를 원소로 가진 집합.
아 왜요? 1.1, 1.2, 1.2를 그거 말고 더 없어? 1.3 아니, 실수잖아. 더 실수. 실수니까 다 되잖아. 1.00. 그것도 저거 세 번째 것처럼 쓰면 되잖아요. 아니 근데 그렇게 표현할 수 없는 수들이 있어. 다 표현할 수가 없어. 그냥 불가능해. 오케이. 자 그래서 얘는 이제 그런 한계가 있으니까 어떤 다양한 모든 상황을 다 표현할 수 있는 게 아니라 이제 좀 제한적인 상황들, 지금처럼 뚝뚝 떨어지는 저런 상황들만 사실 표현할 수 있다는 단점이 있어. 그래서 얘는 모든 집합에 대해서 표현이 가능한 표현력이 훨씬 더 좋은 거지. 근데 또 어떤 이제 이 친구가 가지는 어렵다뿐만 아니라 또 어떤 단점이 있냐면 얘는 규칙이 없으면 표현이 어려워. 예를 들어서 어떤 집합이 이런 게 있다고 하자. 1, 3, 13 이걸 조건 제식으로 써보래. 어? 너무 불편하잖아, 맞지? 그러니까 규칙이 있어야 조건 제식으로 표현을 할 수 있단 말이야. 근데 규칙이 특별한 게 없으면 조건 제식으로 표현하기가 어려워. 억지로 이제 이상한 규칙을 만들어내야 될 수도 있잖아, 맞지? 그래서 그런 단점이 좀 있어. 일단 기본적으로 장점과 단점이 한 요 정도만 인지하고 있으면 되고, 사실 좀 기억해야 되는 건 이제 원소 날법에서 요 약속들을 기억하는 게 필요해. 벤더그램은 이제 우리 아까 봤다시피 그냥 1, 3, 4 이렇게 그려놓으면 되고, 보통 이제 이쪽에다 이제 집합 이름을 보통 쓰는 편이지. 딱히 약속은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이제 원소를 구별하기 위해서 컴마를 쓰지 않는다. 컴마를 쓰지 않는다. 적당한 이제 간격을 띄우는 거지. 만약 저걸 하라고 하면 어떻게 해? 이런 거 똑같이 1, 2, 3 쓰고 점점점 쓰고 100 쓰면 돼. 오케이, 똑같이 쓰는데 컴마만 안 쓸 뿐이야. 괜찮지? 오케이. 뭐 장점은 이제 보기에 매우 편하다. 근데 이제 단점은 원소 날법과 좀 많은 단점을 공유합니다. 표현할 수 없는 것들이 좀 있어. 근데 물론 이제 조건 제시 이 벤다그램은 약간 이제 뭉개서 조건 제시의 조건처럼 표현을 하기도 하거든. 그럼 되긴 하는데 그러면 이제 벤다그램 장점이 좀 없어져서 보통은 이제 적당히 이제 이야기를 하는 편입니다. 여기가 괜찮니? 오케이, 자 봅시다. 자, 그 다음에 다음 이야기를 봅시다. 뭔 소리야? 근데 원소날법 순서 무관하다는 부분은 3, 4, 1 이렇게 써. 그렇게 써도 괜찮아. 근데 이제 누구를 위해서? 나를 문제 푸는 나를 위해서 1, 2, 3, 4라고 쓰는 게 좋은 거지. 오케이. 그러니까 뭐 이제 어떤 원소가 있는지 찾으시오 그랬는데 내가 써놓고 어디 있는지 못 찾아. 그럼 사실 억울하잖아, 맞지? 그런 일들이 생겨서 그렇습니다. 봅시다. 그 다음에 이제 우리 원소 개수에 대해서 이야기를 할 건데, 자, 이 집합은 원소가 몇 개야? 이 집합은? 100개. 이 집합은? 무한이네. 무한이 맞지. 그래서 우리가 원소 개수를 NA라고 쓰게 되면 이건 집합 A의 원소의 개수를 나타내는 기호야. 만약 지금 여기서 이 A가 있다고 치면 저거는 얼마야? 5N 5 이렇게 씁니다. 아니 5A. 괜찮니? 오케이. 자, 그러면 이거는 무슨 뜻일까? 이렇게 줘. 이게 무슨 뜻일까? 3개. 3개. 이렇게 쓰는 거야. 그러니까 저기 안에 저 괄호에 무조건 뭐가 들어가? 집합이 들어가고 그 집합에 들어있는 원소의 개수를 세는 거야. 괜찮지? 자, 그다음 두 번째. 우리가 집합을 분류할 건데 유한 집합과 무한 집합을 분류할 거야. 유한 집합은 지금처럼 원소의 개수가 유한개이고, 무한 집합은 원소의 개수가 무한히 많은 것을 우리가 무한 집합이라고 해. 오케이. 근데 유한계 중에 그럼 좀 특수한 상황이 있을 수 있겠지. 음수계는 사실 말이 안 되잖아, 맞지? 근데 0계는 말이 되지. 한 개도 없는 건 가능하잖아. 그때도 우리는 유한 집합이라고 할 거야. 이해했어? 자, 다시 유한 집합은 원소가 1개 이상인 경우와 0개인 경우 이렇게 두 개로 나눌 수 있고, 특별히 0개인 집합을 우리는 공집합이라고 부를 거야. 그리고 공식적인 기호는 이거야. 우리가 얘는 영어로 쓰면 이거고, 이거는 이거고, 이거는 초코파이야. 자, 어쨌든 없었던 일로. 어쨌든 자, 공집합은 이렇게 쓰는 거야. 근데 이제 그 가끔 선생님에 따라서 이렇게 쓰는 기호도 가르치기도 하거든. 아무것도 없는 거, 이렇게 아무것도 없는 거. 자, 그래서 이제 공집합 기호는 일단 기본적으로 이건. 자, 그러면 얘는 뭐야? 얘는? 0개. 0이야. 그럼 혹시 이거는 뭔지 알겠어? 0개. 아니야. 한 개. 1이야. 그러니까 집합이 원소가 될 수 있는 게 뭘까? 0부터 모두 예외가 없어. 맞지?
그러니까 뭐 사람이 들어가도 사실은 집합이 될 수 있는 거지. 물론 거기다 집어넣을 수는 없겠지. 오케이? 행렬도 집어넣을 수가 될 수 있어. 오케이? 숫자도 10도 뭐 여러 가지 어떤 다양한 것들. 오케이? 쌤이 상상력이 너무 제한적이더라. 뭐 있어? 사탕도 하여튼 들어갈 수 있어요. 마라탕 그 재료 뭐 이렇게 집합 이렇게 할 수 있겠지. 대신에 이제 그러면 이제 명확하게 구별될 수 있도록 세팅을 해줘야 되겠죠, 맞지? 자, 여튼 그래서 이제 원소 예술에 대한 얘기까지 했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 몇 쪽으로 가냐면 이제 123쪽 갑시다. 123페이지군요. 자, 1번 다음 중 집합된 것을 모두 고르래. 1번 키가 작은 5. 너무 많은데 맞지? 4, 5. 2번 예쁜 5. 이거는 너무 많게. 자, 중립성을 지키겠습니다. 자, 3번. 혈액형이 B형인 우리 학교 학생들 모임. B형은 B형 확실하지? 오케이. 그래서 맞습니다. 4번 170cm에 가까운 쌤 170cm보다 많이 멀어서 어쨌든 160 몇이요? 170보다 많이 커서 이렇게 많이 아, 좋아요. 너 표정 근데 진짜 짱이다. 와, 그렇게 표정 잘 짓구나. 자, 그 다음에 5번 봅시다. 3보다 크고 10보다 작은 자연수. 명확하잖아, 맞지? 오케이. 그래서 몇 번과 몇 번이 답인 거지? 3번과 5번이 답입니다. 자, 그 다음에 필수의 2번 집합과 원소 사이 관계인데 4의 양의 배수인 집합을 A래. 그러면 A와 관련된 거 봅시다. 1번 1은 A의 원소야 아니야? 맞아요. 4의 양의 배수인데? 아니. 그럼 4, 그 배수 약수를 이야기할 때 이거 잠깐 이야기해 봅시다. 배수 약수 잠깐만 이야기해 봅시다. 우리가 이제 예를 들어서 2의 배수라고 하면 0이 들어가나 안 들어가나? 안 들어가요. 2의 배수요? 2의 배수. 2의 이게 안 들어가? 안 들어가. 아니 사실 들어가. 근데 안 안 들어가. 들어가지 않아요? 들어가. 그러니까 이게 자, 나 어쨌든 공감 해석이 안 되는데 자, 일단 합시다. 쌤이 일부러 저렇게 한 거겠죠, 당연히. 그렇지? 이제 기준이 뭐냐에 따라 다른 거야. 그러니까 저게 만약 정수 범위에서 하게 되면 들어가. 자연수 범위에서 하면 안 들어가는 거야. 정수랑 자연수랑 같은 거 아니에요? 정수는 음수도 들어가고 영도 들어가. 아, 그러니까 영은 애초에 자연수야, 자연수가 아니야. 자연수가 없네요. 자연수가 아니야. 자연수가 아니야. 그래서 이의 배수를 이야기할 때 우리는 일반적으로 자연수에 대해서 이야기하게 돼 있고 그건 교과서에 나와 있어. 특별한 의무이 없으면 약수와 배수는 자연수 범위에서 다룬다라고 나와 있어. 그러니까 우리는 0을 고민할 필요가 있어 없어? 0을 고민하는 상황은 언제야? 문제에서 그것도 신경 쓰세요 라고 해줘야 돼. 근데 그렇게 하면 이제 문제가 또 이상해지잖아, 맞지? 아마 크게 문제되지 않을 겁니다. 괜찮니? 약수도 마찬가지야. 우리가 4의 약수 뭐지? 1, 2, 4. 1, 2, 4 이렇게 되잖아, 맞지? 근데 문제집 보면 항상 4의 양의 약수라고 되어 있잖아, 맞지? 그 이유는 이게 마1, 마2, 마4도 원래는 약수로 쳐. 오케이? 근데 우리는 뭐 범위에서 하기로 했기 때문에 자연수 범위에서 하기로 했기 때문에 굳이 언급이 없으면 얘만 하는 거야. 오케이? 괜찮지? 자, 그러면 어쨌든 갑시다. 1번은 틀렸다. 2번. B는 뭐의 집합이지? 8의 양의 약수의 집합이지? 그럼 누구야? 맞아요. 1, 2, 4, 8이지? 그럼 2는 안 들어간다? 2 들어가는데? 그럼 틀린 거지. 선지 2번. 선지 3번은 어때? 1, 2, 3, 8 중에 5가 없잖아. 틀린 거지. 4번. 6은 4의 배수가 아닌 거 맞잖아. 그래서 4번이 맞는 거고 5번은 8도 들어가 있는데 안 된 거지. 오케이, 그래서 틀린 겁니다. 자, 이제 3번. 자, 원소 나열법 조건 제시법을 이제 바꾸는 건데 1번은 뭐라고 쓰면 좋을까? 조건 제시법 쓸 때 10에 10의 약수 이렇게 쓰면 되겠지. 양의 약수 쓰면 조금 더 좋고. 자, 2번은 뭐라고 쓰면 돼? 3의 배수. 3번이랑 4번은 그냥 다 쓰면 되겠다, 맞지? 4번은 어떻게 써야 돼? 4번? 3으로 나눈 나머지가 1인 자연수야. 그럼 어떻게 해야 돼? X 더하기 1이에요. 3에다. X 나누기 3 더하기 2. 아니, 우리 조건 제시법으로 쓰는 거 아닌데? 원소 나열법으로 쓰는 건데? 1하고 4하고 7하고 10하고 그치? 그 1이 들어가는 걸 꼭 기억해야 돼, 알았지? 네. 1은 3으로 나누면 몫이 얼마야? 0.
나머지가 1인 거야. 네. 괜찮아? 그러니까 1을 3으로 나누면 1 나누기 3을 하면 얘는 몫이 0이고 나머지가 1인 거야. 근데 1 나누기 3 저거 3이 안으로 들어가야 돼요. 3이 안으로 들어간다는 게 뭔 소리야? 그거 나누기로. 원래 나누기 쓸 때 원래 이렇게 쓰잖아. 아니 그거 말고 이렇게 어. 3 그 나누기. 계산만 계산. 이거? 네. 이렇게? 아니 3이 안 아니에요. 나누어지는 수가 안에 들어가지. 그래요? 아니 너가 다시 써보면 바로 느낌이 와. 딱 봐서 그래서. 자, 그 다음에 봅시다. 그 다음에 이제 문제 좀 열심히 풀어야 되거든요. 4번부터 봅시다. 4번부터. 이런 문제들은 그 뭐 잘 알겠지만 시험에서 첫 페이지에 나올 겁니다. 자, 4번 봅시다. 4번은 문제에서 주어지기를 이제 A라는 집합이 이제 011을 원소로 가진대. 011을 원소로 가진대. 그 다음에 이때 B라는 집합을 새로 정의하기로 어떻게 정의했냐면 x 더하기 y4의 값을 원소로 가진대. 그때 x가 a의 원소이고 그리고 y도 a의 원소가 아니야. 자, 그러면 여기서 어떤 약속이 기본적으로 깔려있냐면 a에 속하는 모든 원소에 대해서 여기다 집어넣을 수 있고 a에 속하는 모든 원소 중에서 여기다 집어넣을 수 있다는 얘기야. 그러니까 실제로 x가 될 수 있는 수는 몇 가지야? 세 가지야. y가 될 수 있는 수도 몇 가지야? 세 가지야. 괜찮니? 그럼 x가 세 가지, y도 세 가지면 총 몇 개의 수의 조합이 나오는 거야? 9가지가 나오는 거야. 3 곱하기 3가지니까. 오케이. 근데 그 중에서 뭐는 중복되는 원소를 몇 번만 쓴다고? 한 번만 쓴다고. 중복 쓰지 않겠다고 했으니까. 자, 그럼 해봅시다. 0 더하기 0은 얼마야? 0. 0 더하기 1은 1. 자, 다시 x가 0, 이제 y가 0, 1을 채우는 거야. 두 번째 x가 1, y 0, 1을 채우는 거야. 그럼 0 되면 1, 1 되면 2, 2 되면 3 이렇게 되겠지. 그 다음에 x에다 이번에 2를 채우는 거야. 여기가 0 되면 2가 되고 1이 되고 이렇게 되겠지. 이 중에서 1은 두 번 있어도 몇 번만 쓴다고? 한 번만 쓴다고. 2는 세 번 있어도 몇 번만 쓴다고? 한 번 쓴다고. 3은 두 번 있어도 한 번만 쓰겠다는 얘기지. 그러면 이 집합의 원소는 뭐야? 0, 1, 2, 3, 4 이렇게 쓰는 거야. 괜찮아? 그냥 약속이야, 약속. 어떻게? 이 x가 a의 원소라는 말은 x가 0일 때, 1일 때, 2일 때 세 번 다 해야 된다는 얘기. 같은 이유로 y가 a의 원소라는 얘기는 y가 0일 때, 1일 때, 2일 때 다 해야 된다는 얘기. 그래서 여기에 012, 여기에 012. 그러면 이제 여기 가능한 게 세 가지, 여기 가능한 세 가지라서 총 9가지. 다 써봐야 돼 사실. 근데 물론 이제 하다 보면 요령이 생기겠지. 어차피 중복될 건 뻔하니까. 괜찮지? 오케이.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지원아 진짜 이해했어? 네. 자, 이번에 C라는 집합은 어떻게 정의되냐면 이제 곱하기 x, y. x가 a의 원소고 y도 a의 원소. 자, 그럼 어떻게 하나? 얘가 x가 0일 때는 y 0일이 뭐 들어가도 다 못 되겠어. 0이 되겠지. 0, 0, 0 되는 거야. x가 1일 때 y 0일이 들어가면 그대로 1이니까 1에 곱하는 수 그대로 나올 거 아니야, 맞지? 자, 두 번째, x가 2가 되면 어떻게 돼? 0이면 0, 1이면 2, 그리고 2면 4가 되겠지. 그럼 이 중에서 이거 5개는 다 같은 거. 한 번만 쓰고, 이거 2개는 같은 거 한 번만 쓰고, 나머지는 따로 쓰면 되겠다. 그래서 0, 1, 2, 4 이렇게 만들어지는 거야. 잘할 수 있겠지? 어려운 건 아니야, 알았지? 그냥 규칙을 잘 받아들이기만 하면 돼. 자, 그 다음 봅시다. 그 다음. 자, 유한집합, 무한집합인데 근데 이건 잠깐 이야기를 하면 무한집합은 셀 수 있다 없다와는 무관한 거다, 맞지? 무한이 많으면 무한집합, 끝이 있으면 유한집합이야. 그러니까 아니야, 이야기 안 할게. 자, 5번 봅시다. 5번 봅시다. 5번에 1번은 집합을 저걸 원소 잡고 나타내면 뭐가 되지? 다시 5번 봅시다. 5번 1번 이제 우리 원소 날고로 나타나면 뭐가 되지? 3, 9, 12. 3, 6, 9, 10이 되는 거죠, 맞지? 2번은 어떻게 돼? 2번은 9보다 큰 한 자리의 홀수. 없어. 그럼 무슨 집합? 공집합. 근데 공집합도 뭐라고? 유한집합이야. 이게 가끔 이제 뭐 이런 문제가 나오거든. 저 집합들 막 몇 개 주고 나서 예를 들어서 그 중에 뭐 하나가 이렇게 있다고 치자. 그러고 나서 기억. 좀 그러네. 다시. 이렇게 적었다고 했다. 기억 집합 이제 뭐 1, 2. 니은 집합 1, 2, 3.
디귿 집합 공집합 이렇게 했다고 하자. 이거는 1, 3 땡땡땡 하자. 자 이렇게 했어. 그리고 나서 1번 유한집합을 모두 쓰시오. 2번 공집합을 모두 쓰시오. 3번 무한집합을 모두 쓰시오. 이렇게 나왔다고 하자. 그럼 1번에 답을 뭐라고 써야 되지? 기억. 1번에는 기억과 디귿을 써야 돼. 2번에 뭐 써야 돼? 디귿. 디귿을 쓰는 거고 여기는 니은을 쓰는 거지. 요거를 실수하지 말라는 얘기야. 어떤 이야기인지 알겠지? 두 번 답이 들어갈 수도 있다고 가끔. 의도적으로 그렇게 만들겠지. 자 어쨌든 합시다. 3번 봅시다. 3번. 3번은 어떻게 돼? x과 x는 1과 2 사이인 기하분수야. 1과 2 사이에서 더 이상 약분되지 않는 분수를 이야기하면 몇 개쯤 될까? 많아요. 무한히 많아. 이렇게 무한히 많아. 만들면 그만이야. 예를 들어서 그냥 7분의 8, 8분의 9, 9분의 10, 10분의 11, 11분의 12 계속 써? 이거 1보다 큰 거 맞잖아. 맞지? 분자가 분모보다 크니까. 그리고 2보다는 어때? 전부 다 작겠지 않지? 근데 이거 계속 11분의 12, 11분의 13 계속 쓸 수 있을 거 아니야? 그러면 끝이 있어 없어? 끝이 없어. 무한히 많은 거야. 오케이? 자, 그 다음에 4번 세 자리 자연수는 어쨌든 이제 개수가 제한돼 있잖아. 맞지? 100부터 999까지 제한돼 있을 겁니다. 오케이? 자, 5번째 이제 저 부등식을 만족시키는 유리수? 그건 어떻게 될까? 유리수. 유리수는 뭐? 원래 유리수는 무한히 많잖아. 맞지? 유리수는 어느 범위가 주어지더라도 그 사이는 유리수는 무한히 많습니다. 그래서 5번과 3번이 답이 될 겁니다. 자, 5번과 3번이 답이 될 겁니다. 6번 봅시다. 6번. 자, 1번 맞니 틀리니? 아니에요. 틀렸지. 그러니까 0이라는 원소 한 개가 있잖아. 오케이. 자, 2번 봅시다. 2번. 얘는 어떻게 돼? 원소 몇 개 있어? 2개. 2개 있지. 왜요? 어? 공집합이랑 괜찮아? 틀렸어. 3번 봅시다. 3번. 3번은 어떻게 돼? 앞에 집합이 3개, 뒤에 집합이 2개니까 빼면 얼마? 이게 맞네. 4번 봅시다. 4번. 얘는 어때? 좌변도 1, 우변도 1이지. 틀렸어. 5번 봅시다. 5번. 어떻게 돼? 첫 번째는 1이고, 두 번째는 0이고, 세 번째는 1이고, 네 번째는 2야. 그러니까 1 더하기 0 더하기 1 더하기 2가 되어서 5가 아니겠지, 맞지? 4가 되겠네. 5번 틀렸습니다. 자, 그 다음에 우리 그 307번 갑시다. 307번. 자, 서로 다른 세 자연수를 원소로 가진데, 세 자연 서로 다른 세 자연수를 원소로 가지는 집합이 있어. 이 친구를 우리가 A, B, C를 원소로 가진다고 합니다. 그때 문제에서 새로운 집합 B라는 걸 정의하는데, B라는 친구가 어떻게 정의되냐면 X는 뭐야? 근데 X 더하기 Y 봐. X는 A의 원소고 Y도 A의 원소인데 이 X랑 Y는 다른 것만 뽑아야 돼. 괜찮지? 자, 그럼 이제 어떻게 할까? 이때 집합 B가 뭐가랑 같다고 했지 지금? 6, 9, 11. 얘가 6과 9와 11을 원소로 가진다. 자, 어떻게 할까? 우리 방금 했던 것처럼 우리가 이제 일관성을 가지고 다 더해볼 수 있거든. 무슨 얘기냐면 어차피 여기서 하나 뽑고 그 다음에 또 하나 더 뽑아서 더 하면 되는데 서로 다른 걸 뽑으면 되잖아. 맞지? 내가 이렇게 2개 뽑을 수도 있고 이렇게 2개 뽑을 수도 있고 이렇게 2개 뽑을 수도 있겠지. 근데 어차피 다 하면 A 더하기 B를 한 결과나 B 더하기 A를 한 결과는 어때? 똑같겠지. 그러니까 순서가 필요 없으니까 우리는 그냥 원소가 될 수 있는 값은 몇 가지? 3가지인 거야. A 더하기 B라는 값 하나, A 더하기 C라는 값 하나, B 더하기 C라는 값 하나. 이렇게 3가지가 만들어지겠지. 여기까지 괜찮니? 근데 이제 여기서 어떤 생각을 좀 할 수 있으면 좋으냐면 사실 이 3개 중에 누가 더 크고 작은지 알아 몰라? 모르잖아. 맞지? 근데 문제에서 그게 주어지지 않았다는 건 임의로 정해도 사실 괜찮다는 얘기기도 하거든. 그래서 그냥 편의상 이렇게 된다라고 치자. 괜찮아? 제일 작은 걸 A라고 하고 제일 큰 걸 C라고 합시다. 그러면 내가 이거 3개를 다 더할게. 근데 요 3개랑 요거랑 지금 어때야 돼? 같아야 되는 거지. 어차피 이 3개가 이 원소가 되는 거니까. 그럼 누가 6이 되고 누가 9가 되고 누가 11이 돼야 돼?
내가 이렇게 가져가는 순간 얘가 6이 되고 얘가 9가 되고 얘가 11이 돼야 되겠지. 네. 그럼 이거 다 더한 거와 그러니까 이거 다 더한 거와 이거 다 더한 건 어때야 돼? 같아요. 같아야 되네. 그럼 다 더하면 얼마가 돼? 2배의 A 더하기 B 더하기 C는 얼마? 26. A 더하기 B 더하기 C는 얼마? 이 중에서 제일 큰 원소가 누구지? 가정이라면 C잖아, 맞지? 근데 C를 구하고 싶어. 그럼 A 더하기 B는 얼마라고 가정했어? 6이라고 했잖아. 얘가 6이니까 C는 얼마? 7 이렇게. 괜찮아? 근데 뭘 제일 큰 수로 거꾸로 이렇게 해도 똑같은 결과 나와, 알았지? 어차피 순서가 집합에서 원소는 순서가 정해져 있지 않잖아, 알았지? 그래서 이렇게 하나 저렇게 하나 똑같은 결과 나옵니다. 오케이? 자, 그 다음 넘어갑시다. 사실 집합은 뭐랄까 진짜 쉽거든. 근데 그 어려워지는 포인트들이 몇 개 있어. 그것만 잘 넘어가면 어렵게 잘할 수 있으니까 쌤이 생각할 때 사실 더 좋은 방식은 그냥 지금 들으면서 정말 잘 이해하고 그래서 과제 풀고 할 때 좀 그냥 헤매자고 빨리 하면 그게 더 시간을 효율적으로 쓰는 방법일 거야. 이렇게 그렇게 하길 바랍니다. 자, 봅시다. 그 다음 주 넘어갈게. 자, 이제 우리가 집합 사이의 포함 관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할 건데 사이의 포함 관계. 예를 들어서 A가 1, 2를 원소로 가지고 있어. 그다음 B가 1, 2, 3을 원소로 가지고 있어. C가 어디다 써? C가 2, 3, 4를 원소로 가지고 있어. 그럼 이때 A의 모든 원소가 B에 있어 없어? 있지. 근데 A의 모든 원소가 C에는 있어 없어? 그러면 우리가 A는 B에 포함된다 이렇게 쓸 거야. A는 C에 포함되지 않는다 이렇게 쓸 거야. 괜찮아? 오케이. 이때 우리가 그 영어로 혹시 이 단어가 뭔지 알아? 그럼 포함한다, 포함된다. 컨테이너 할 때 그거겠지 뭐, 맞지? 오케이. 그래서 그걸 형상화한 기호가 이거야. C를 쓴 겁니다. C를 길게 이제 늘려서 쓰는 거지. 괜찮아? 그래서 이 말은 A가 B를 아니 거꾸로네. B가 A를 포함한다. 혹은 A가 B에 포함된다. 이렇게 쓰는 거. 포함한다 이렇게 쓰는 거. 괜찮아? 혹은 A가 B의 부분집합이다 이렇게 쓰는 거야. 소리 질문 있어? 아니요. 사실 너무 쉽지. 자, 얘는 A가 C에 포함되지 않는다. C가 A를 포함하지 않는다. 이렇게 이야기하면 되겠지. 자, 그 다음에 이 부분집합에 대해서 다시 조금 더 명확하게 하면 우리가 A가 B에 포함된다는 말의 의미는 이렇게 약속되는 거야. 뭔 말인지 알겠어? 그러니까 X가 A의 원소라면 반드시 뭐라고? 반드시 B의 원소. 그러면 우리가 A가 B에 포함된다고 이야기하는 거야. 근데 X가 A의 원소인데 B의 원소가 아닌 게 있어. 그러면 A는 B에 포함되지 않는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야. 괜찮아? 그냥 약속. 가볍게 받아들이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우리가 A가 B에 포함되고 이고 B도 만약 A에 포함되면 어떻게 될까? 둘이 같을 수밖에 없어. 이거일 때는 우리가 A와 B가 같다라고 할 거야. 괜찮니? 오케이, 다시. 우리가 A가 B에 포함되는 상황을 벤다로 표현하면 어떻게 되지? 이렇게 그릴 거거든. 괜찮아? 다시. 그러니까 쌤이 지금 약간씩 놓친 게 있는데 원래 우리가 A라는 집합이 주어지고 B라는 집합이 주어졌을 때 이 두 집합에 대해서 두 집합 사이의 관계를 벤다로 표현하는 가장 일반적인 상황은 이거야. A가 이렇게 있고 B가 이렇게 있는 상황이 가장 일반적이겠지. A랑 B랑 겹치는 게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잖아, 맞지? 근데 이제 일반적으로 문제에서 질문하면 이렇게 그리는 거야. 괜찮아? 근데 문제에서 A가 B에 포함된다고 딱 주어지게 되면 그러면 그 조건을 만족하도록 이렇게 그릴 수 있다라는 얘기야. 괜찮니? 오케이. 그래서 어쨌든 A가 B에 포함되게 이렇게 그릴 수 있어. 만약 이렇게 이걸 그리려면 이 상황을 그리면 어떻게 돼? B가 A 안에 있고 A가 B 안에 있어. 그럼 결국 둘이 어떨 수밖에 없어? 같을 수밖에 없겠지. 오케이. 그래서
이제 이렇게 되면 우리가 x가 a에 속하면 그 원소를 반드시 b에 속하고 반대로 이게 만족되면 b의 모든 원소가 a에 속할 테니까 결국 a와 b가 같을 수밖에 없다. 즉 다시 말해서 집합 a와 집합 b가 같다고 주어지게 되면 a의 모든 원소와 b의 모든 원소가 같으면 되겠다 라고 해석할 수 있어. 괜찮니? 서로 같은 집합 그냥 받아들이면 됩니다. 자, 그다음 세 번째, 우리가 a가 b에 포함이 되고 그 다음에 a가 b는 아니면 이거이면 우리는 a를, 그러니까 a가 b의 부분집합인데 a가 b랑 같지는 않으면 a를 b의 뭐라고 그러냐면 진부분집합이라고 그래요. 진부분집합이라고. 괜찮아? 그러니까 지금 이거는 진부분집 b에 대해서 진부분집합이 아니야. 이거 맞지? 왜냐면 b랑 a랑 같지 않아. 같지 않잖아. 근데 a는 b의 부분집합이 맞잖아, 맞지? 그럴 때 우리는 진짜 부분집합이라서 진부분집합을 하는 거야. 같은 건 약간 진짜 같진 않아서 동급이잖아, 맞지? 그래서 이제 그렇게 이름을 붙였어. 내가 붙인 거 아니야, 알았지? 여기는 괜찮아? 괜찮아? 그러면 그 쌤이 오늘 아이스크림을 사놨거든. 그래서 고르자. 우와. 설레임이랑 스크류바랑 빠삐코랑. 소리 안 먹고? 아. 소리 뭐? 아, 빨리. 선생님이야. 저도요. 지연이는? 저 빠삐꾸요. 저 선생님이요. 준이야, 너 아이스크림 안 먹을래? 주니까 먹으면. 서현이는 안 먹어? 근데 준이랑 서현이랑 너무 힘들어하는데? 주니까 먹으면 되죠. 사실 잠 깨울 의도도 꽤 크거든. 아니면 그 물을 마시고 뭐 어쨌든 잠을 깨워. 아니면 여기 그 뭐지? 이거 레몬 캔디 먹어볼래? 저거 진짜 맛있는데. 맛있어 저거. 근데 진짜. 아 물론 좀 쉬어. 서현이는 진짜 괜찮아? 조지 마. 아니 빠삐꾸를 섞어 섞으려고. 수현이는? 지현이는? 규환은? 그게 설레임. 그렇지. 너 뭐 잘못한 거 많지? 나 항상 그래. 그러니까 예은이는? 너도 설레임? 다은이는 뭐 먹을래? 너도 설레임? 금방 가져올게. 이어서 빠삐꾸 누가 먹고 싶대요? 지연이. 아니 이것도 못하냐고. 아, 진짜. 자 합시다. 맨날 집에서 자 졸지 마시고요. 쌤이 이게 쉬운 내용이긴 한데 마십시다. 내가 못하는 쌤 어쩌면 진짜 이거. 근데 얘 입에서 나왔어. 아니 어디서 나온 거야? 자 봅시다. 싸우지 마. 얘 너무 짝하지 않아요? 둘이 같이 앉았어요. 네, 어제 싸웠겠지. 네. 오늘도 싸웠지. 아니요. 오늘 아침에 안 싸웠어. 오늘. 진짜로 오늘 안 썼어요. 오늘 같이 앉았잖아. 자 봅시다. 지금 하는 내용이 사실 진짜 쉬워. 그냥 한 번에 정확히 알고 넘어가는 게 제일 좋아. 복잡하지 않아서. 근데 이제 조금씩 어려워질 거야, 맞지? 분집합 들어가면 좀 어려워질 얘기들이 있어서. 자, 어쨌든 이제 이게 수학사의 포함관계 분집합에 대한 얘기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그 다음 얘기를 할 건데 여기부터가 사실은 조금 어려워지거든. 근데 만약 이 부분이 자기가 이전에 배울 때 잘 정리가 되었던 사람들은 괜찮고 그렇지 않은 사람들은 지금부터는 정확하게 알고 왔으면 좋겠습니다. 네, 학생들이 이제 첫 번째로 부딪히는 고비가 여기는 아닌데 사실은 여기는 아니고 여기 뒤에 문제가 참 있거든. 그거 하나 보고 올 거야. 차라리 요거 좀 보고 올 거야.
그거랑 뭐 하고 있어? 선생님 따로 있어요. 자, 그 다음에 선생님 하나 빼먹은 얘기가 생각났었지만 하나 합시다. 그 성질이라고 불리는 게 있는데 일단 이렇게 쓸 거거든요. 그래서 모든 집합은 자기 자신의 부분 집합이에요. 당연한 거겠지. 왜냐하면 부분 집합이 되기 위한 조건이 뭐였지? 앞에 있는 집합의 원소가 뒤에 있는 집합. 요 놈의 모든 원소가 얘한테 있으면 이 친구가 이 친구의 부분 집합이다라고 했잖아, 맞지? 이 친구의 모든 원소 얘한테 있어 없어? 있잖아, 맞지? 그러면 모든 집합은 자기 자신의 부분 집합이다. 괜찮지? 자, 그러면 이거는 어떨 것 같아? 이거는 얘는 직계 있어 없어? 직계 없어. 그러니까 이제 모든 원소가 속한다는 말하기 좀 애매하단 말이야. 근데 그냥 약속했어. 적어도 된다고 하자. 정한 거야, 정한 거. 약속인데 약속. 자,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요걸 그냥 받아들이는 건데, 그냥 충분히 이해할 수 있어. A가 B에 포함돼, C가 B에 포함돼. 이거이면 A는 C에 포함된다. 괜찮아? 너무 당연한 거지, 맞지? 우리 이거 배달로 넣으면 어떻게 돼? A가 이렇게 있고 B가 A를 포함하고 C가 B를 포함하겠지. 당연히 A는 C에 어떻게 될 수밖에 없어? 포함될 수밖에 없네. 그치? 이게 우리가 부분 집합의 기본 성질이라고 불리는 겁니다. 요거는 약간 성질보다는 약수에 가까워. 고등학교 과정에서는 좀 애매해. 그래서 약수로 받아들이면 되고, 얘랑 얘는 우리가 충분히 납득할 수 있습니다. 부분 집합이 정리가 돼서. 자, 혹시 필요한 사람 물티슈 다 썼나? 있다. 필요한 사람 물티슈. 저예요. 너 괜찮아? 필요한 뭔가 약간 칠칠치 못한데. 얘가 약간 있지 않아? 반에서는? 심해요. 심하지. 그럴 것 같았어. 자, 어쨌든 봅시다. 자, 여튼 이제 볼게. 7번 이게 진짜 중요한 문제거든. 학교 시험도 잘 나오고 자주 틀리고, 그리고 와서 저 실수 그러면 안 돼? 첫 페이지 틀리면 기분 좋잖아, 맞지? 그러면 합시다. 우리 보통 1번 아니면 3번에 나오는 기분이야, 기분상. 아니, 목이 잡겠다고 이렇게 하는 사람 처음 봤어. 자, 어쨌든 봅시다. 자, 우리가 요 기호에 대해서 보면 이거 뭘 형상화한 기호라고 했지? 엘리멘트 1을 형상화한 거라고 했잖아, 맞지? 요쪽에 들어가는 놈은 집합이야. 요쪽에 들어가는 놈은 원소야. 어떤 이야기인지 알겠지? 그 다음에 요거는 무슨 기호였지? 컨테인. 그래서 얘는 이제 B라는 집합이 이렇게 쓰게 되면 여기도 집합이더라고, 여기도 집합이더라고. 얘가 참이 되면 어떻게 해? 부분 집합. 얘의 모든 원소가 여기 있어요. 네. 그러니까 이를테면 여기 1, 2 하고 B 이렇게 돼서 뭘 확인하는 거야? 1, 2, 3. 요게 얘한테 있는지를 보는 거야. 이게 아니고 얘가 요 놈이 얘한테 있는지 보는 거야. 1이라는 놈과 2라는 놈이. 괜찮아? 오케이. 그리고 저 집합에서 원소를 구별하는 기준은 뭐지? 중괄호 안에 첫 번째 컴마들이야. 자, 그러면 저 집합은 원소가 몇 개야? 2개. 아니 이 집합. 이 A라는 집합은 원소 몇 개야? 3개. 잘 봐. 아, 4개. 4개야, 4개. 네? 그러니까 중괄호가 있고 이 컴마가 원소를 구별하는 기준인 거야. 그러니까 3개죠. 4개. 잘 쓸게. 컴마 이렇게. 그러니까 원소가 12. 얘가 원소. 저 집합 자체가 제일 원소로 갔거든요. 이 집합이 이게 원소인 거야. 저 1이라는 집합. 5개. 아니지. 이거 자체가 한 덤이라고. 아. 저 집합이 그래도 돼요? 그래도 돼. 아까 그래서 숫자가 내가 아니어도 돼요? 행렬도 돼. 아. 지원이 그럼 이렇게 들어가도 돼. 행렬로 들어가 있으면 그가 행렬이 하나가. 하나가 원소가 되는 내 거야. 행렬을 막 100개가 적혀 있어도 그치. 그게 하나. 그 행렬 하나가 원소가 되는 거야. 아. 그러니까 이렇게 쓸 수 있는 거지. 0, 1 이렇게. 이거는 행렬이 아니잖아. 그러니까요. 0, 근데 1. 그것도 하나예요. 이것도 하나. 아 헐. 이렇게 하나. 또 하나. 이렇게. 헐. 그럼 3개인 거예요. 이거 원소 3개. 대박. 괜찮니? 네. 자, 그럼 자 합시다.
다시. 얘는 뭐? 진수중에 불안해. 맞아? 얘 뭔 말이야? 원소야 원소? 네. 그러면 이렇게 생긴 놈이 뭐 이상하게 왜 저렇게 썼어? Q를 써놨네. 자 이제 씁시다. 이렇게 생긴 놈이 여기 있어? 원소로 있어? 네. 있어. 그럼 이거 맞는 거야. 괜찮아? 자 그다음에 없어요. 그럼 만약 이렇게 있으면 어떻게 돼? 이건 맞아 틀려? 맞아요. 얘는 그냥 무조건 맞아. 무조건 맞아 알았지? 공집합은 모든 집합이 분집합이야. 맞아. 자 두 번째. 요거는 뭐하고 나? 아니 집합과 집합 사이 알았지? 얘는 집합과 집합 사이야. 그러면 요 중괄호 빼고 이 안에 있는 원소가 이거의 원소로 있는지 보는 거야. 있어요. 여기 있잖아. 네. 그럼 맞는 거야. 왜요? 이해했어? 네. 그러니까 이게 요 기호는 집합과 집합 사이의 관계라. 그러면 요 안에 있는 거, 중괄호 안에 있는 원소가 이 친구의 원소로서 있는지를 확인하는 거야. 여기 있잖아, 맞지? 그럼 이거 참인 거야. 그래서 2번 맞. 자, 그다음에 세 번째. 이거는 뭐지? 원소. 원소잖아. 그러면 이거 전체, 요 덩어리 전체가 여기 있어. 없어요. 이렇게 이거랑 똑같이 생긴 원소가 있어요. 없어. 그거 틀린 거야. 괜찮아? 근데 만약 이렇게 주어지게 되면 이렇게 그건 주어지면 맞죠. 왜냐면 1 그치. 있잖아요. 이렇게 있잖아. 요 안에 놈만 이게 집합 교일 때는 요 안에 놈만 저기 있는지 확인하는 거야. 그걸 괜찮아? 더 어떻게 알아요? 아니 방금 기호 2개 있는 우리 익혀야 돼. 그 2개를 의미를 익히는 거야. 다시 이번에는 이게 무슨 기호? 그거 원소기요. 원소기요. 그럼 얘랑 똑같이 생긴 있다. 놈이 여기 있어. 그럼 맞는 거야. 괜찮아? 그 5번도 있다. 5번은 어떻게 돼? 이게 집합 기호잖아, 맞지? 그럼 이렇게 생긴 놈, 이 원소와 이 원소, 이 두 개의 원소가 여기 있는지 보는 거야. 있다. 있잖아, 맞지? 5번도 아니고. 그럼 만약 이렇게 되면 어떻게 돼? 그거는 맞는 말고. 있다. 있는 말. 맞는 말. 있는 말이 아니고. 첫 번째 건 있는 말, 두 번째 건 없는 말. 왜냐면 첫 번째 것도 있는 말인가요? 아니 두 번째 것도 있는 말. 자, 첫 번째 거는 이거 집합이잖아, 맞지? 네. 맞죠? 그러면 이렇게 생긴 원소가 이렇게 있어. 있잖아요. 여기 있잖아. 네. 맞지? 그래서 얘는 맞는 말. 근데 두 번째 건 두 번째 거는 이렇게 생긴 놈이 있어야 돼. 이거랑 똑같이 생긴 놈이 있어, 없어? 없어. 그래. 근데 어떻게? 좋아, 이해했어? 네. 이거 시험에 나올 것 같아, 안 나올 것 같아? 나왔어. 이게 특히 선생님이 쪼잔할수록 잘 나와. 여기 있어요. 안 쓰잖아요. 그리고 잘 안 나와. 안 쫄다네요. 긍정적으로 생각하자. 어쨌든 지금 테스트에 몇 번이 나왔지? 걱정하지 마. 쪼잔한다는 나는 시험에 나오면 돼. 그 다음이 우리 8번 봅시다. 8번. 자, 8번 문제를 보게 되면 A라는 집합이 지금 서현이랑 준이들도 잘 이해했어? 준이 표정이 또 유명한데? 안녕? 괜찮아? 서현이 혹시 질문 없어? 이 선지 이거 5개랑 요거 4개 중에 헷갈리는 거 없어? 준이는 5개랑 4개 중에 헷갈리는 거 없어? 다 괜찮아? 지연이 또 다 괜찮아? 규환아 사실 내가 좀 걱정이 되는데 괜찮아? 좀 보자. 자 8번 있어 8번. 8번은 A라는 집합이 1과 A 더하기 1 원소로 가지고 B라는 집합이 3 A 제곱 더하기 2 그리고 A 더하기 1인데 문제에서 이야기하기를 A가 B의 부분 집합이래. 그러면 A의 모든 원소가 어디에 있어야 돼? B에 있어야 되는 거죠, 맞지? 근데 우리가 여기서 잘 아는 친구는 1이잖아, 맞지? 그럼 1이 어차피 얘는 1이 아닐 거 아니야. 누가 1이 돼야 돼? 얘가 1이 되거나 얘가 1이 되면 되겠지. 그래서 우리는 이제 첫 번째로 이제 A 제곱 더하기가 1일 때를 보려고 했더니 얘는 어때? 얘는 A가 무슨 수가 될 수밖에 없어? 허수가 될 수밖에 없잖아. 제곱해서 마이너스 1이 돼야 되니까. 근데 A가 무슨 수래? 지금 우리 8번 보고 있어. 8번. A가 실수라고 돼 있지. 오케이. 그래서 얘는 안 돼. 두 번째는 이제 그 뭐냐?
A 더하기 1이 1인 거지. A 더하기 1이 1인 거야. 그럼 A는 얼마가 돼? 0이 되는 거지. 그럼 이제 집합 A를 써보게 되면 라지 A라는 집합은 1과 2를 원소로 가질 거고 라지 B라는 집합은 3과 2와 1을 원소로 가질 거니까 A의 모든 원소가 B에 있는 거 맞지? 조건을 만족하는 거야. 그래서 A의 값은 0이다 이렇게 푸는 거야. 괜찮지? 이렇게. 뭐 시험에 생각보다 잘 나옵니다. 알았지? 그리고 답을 잘 맞춰. 그러니까 그냥 확실하게만 하십시오. 자, 두 번째 A는 마이너스 2A 제곱 더하기 2예요. 자, 그 다음 B라는 집합이 주어지기를 3A 제곱 마이너스 3 3A 제곱 마이너스 3이 이렇게 주어졌어. 집합 A와 집합 B가 같아. 그럼 어떻게 해야 돼? 3이랑 마이너스 2가 같을 수는 없잖아, 맞지? 그럼 3이랑 A 제곱 더하기 2가 같을 거고 그 다음에 A 제곱 마이너스 3A랑 마이너스 1이랑 같겠지. A 제곱 마이너스 3A랑 마이너스 1이랑 같겠지. 그럼 이거 뭐 하면 돼? A 풀면 여기서 두 개, 여기서 두 개 나와서 그중 겹치는 거 하나 선택하면 되겠지. 괜찮니? 그렇게 해서 마무리할 수 있을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다시 아까 이미 하려고 했던 얘기로 돌아갈게요. 어디로 가냐면 128페이지, 129페이지에 있는 부분 집합의 개수 얘기고 이거는 사실은 많이 어려워질 수 있는 맥스가 엄청 높은 주제입니다. 자, 첫 번째 얘기는 예를 들어서 시작을 할게. 예를 들어서 우리가 이제 원소를 두 개 가진 집합이 있다고 하네요. 그러면 이 집합의 모든 부분 집합을 구하실 때 나온다 하자. 그럼 어떻게 하지? 이렇게 하는 거야. 원소가 0개짜리 부분 집합이 있을 거고 1개짜리 부분 집합이 있을 거고 2개짜리 부분 집합이 있을 거야. 이렇게 나누는 게 시작이야. 원소 0개짜리 부분 집합은 공집합이야. 원소 2개짜리 부분 집합은 자기 자신이야. 1개짜리 부분 집합은 1만을 원소로 가지거나 2만을 원소로 가지거나 이렇게 만들어지겠지. 괜찮니?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이번에는 1, 2, 3의 모든 부분 집합을 구하실 때 나왔다고 하자. 그럼 어떻게 한다고? 원소 0개짜리, 1개짜리, 2개짜리, 3개짜리로 나눈 거지. 0개짜리는 공집합이 될 거고 1개짜리는 1, 2, 3이 될 거고 3개짜리는 1, 2, 3이 되겠지. 2개짜리는 어떻게 쓰면 돼? 1, 2 1, 2, 1, 3, 2, 3 이렇게 쓸게. 자, 지금도 귀찮은데 한 번 더 귀찮을게. 자, 모든 부분 집합을 쓰시오 이렇게 나왔다고 하자. 이제 원소 0개짜리 부분 집합은 공집합이 될 거야. 1개짜리 부분 집합, 2개짜리, 3개짜리, 4개짜리 이렇게 있다고 하자. 얘는 쉽다. 1, 2, 3, 4. 1개짜리 쉽다. 1만을 원소로 가지거나 2만을 원소로 가지거나 3만을 원소로 가지거나 4를 원소로 가지면 되겠지. 2개짜리는 어떻게 쓸까? 2개짜리는 1, 2, 3, 3, 4, 4, 1 근데 우리가 사실은 사전식 배열을 하는 게 좋다. 그래서 교문수를 하고 나서 너희들이 이걸 하게 되는 건 좀 많이 다행인 일이야. 이렇게 쓰는 거야. 그래야 빠뜨리지 않고 다 쓸 수 있어. 시험에 나올 것 같아 안 나올 것 같아? 진짜 나와. 쓰시오 이렇게. 다 쓰시오. 다 써야 돼. 빠뜨리지 않고. 3개짜리 어떻게 쓸까? 사전식 배열, 사전식 배열. 1, 3, 1, 2, 3, 4 1, 3, 1, 2, 4 1, 2, 4잖아. 이렇게 써야지만 빠뜨리 않고 다 쓸 수 있어. 이제 5개짜리 하는 건 좀 이제 나가 의욕이 꺾여서 이 정도 잘할 수 있겠지. 오케이. 자, 보니까 얘는 총 몇 개지? 4개지. 얘는 총 몇 개지? 8개. 혹시 이 친구는 총 몇 개인지 알겠어? 11개, 잘 봐, 잘 봐. 13개, 16개 16개. 찍었는데. 오, 좀 센스가 좋다. 괜찮아? 그러면 만약 원소가 10개가 되면 2에 2의 실제분계가 있는 거야. 괜찮니? 오케이. 자, 근데 다시 이야기 좀 해봅시다.
이제 우리 경우의 수에서 고비 법칙을 좀 잘 기억하고 있어야 되거든요. 이 단어는 고비 법칙이 없으면 좀 많이 복잡합니다. 봅시다. 자, 그 다음으로 어떤 생각을 좀 할 수 있냐면 우리가 이제 집합이 주어졌는데 원소가 A1부터 A2, A3 이렇게 땡땡땡해서 AN까지 이렇게 주어져 있다 맞아. 의 모든 부분 집합의 개수를 보이고 큐아야 집중하고 있니? 그건 아니잖아. 자, 해봅시다. 얘의 모든 부분집합의 개수를 구하고 싶은 거야. 근데 조금 낮춰서 다시 한 번 더. 우리가 1, 2, 3, 4, 5 좋아요. 얘의 모든 부분집합의 개수는 몇 개일까? 32개. 오 맞아. 근데 그거를 우리가 지금 공식이 2의 5제곱이었잖아 맞지? 근데 그렇게 말고 이렇게 한번 생각해보자고. 우리가 이 친구의 부분집합은 어차피 가질 수 있는 원소로 가질 수 있는 숫자가 누구야? 1을 원소로 가질 수 있고 2, 3, 4, 5를 원소로 가질 수 있지. 다른 애는 가지면 돼 안 돼? 어차피 안 되는 거야. 그러면 여기에 이 부분집합에 1이 어떤 선택지가 있어? 어떤 선택지가 있어? 1에 대해서는 저 집합의 원소가 되거나 되지 않거나. 몇 가지야 지금? 2가지. 2도 몇 가지? 2가지. 3도? 2가지. 4도? 2가지. 다 2가지씩인 거지. 그럼 1한테 너 들어갈 거야 말 거야? 하고 2한테 하고 3한테 4한테 5한테 하는 거지. 선생님 지금 왜 하고 있는 거지? 그럼 곱의 법칙. 곱의 법칙은 연속적 상황에서 곱한다 했어 맞지? 그러니까 1에 대해서 선택지가 2개 있고 2에 대해서 선택지가 2개 있고 근데 이게 연속적 상황이니까 1을 넣을지 말지 결정하고 2를 넣을지 말지 결정하고 그러니까 결국 이 각각의 원소들에 대해서 선택지가 총 2가지씩 5번이 있어서 2의 5제곱을 만들어지는 거야. 괜찮니? 그럼 얘를 몇 개? 2의 n제곱계 이렇게 만들어지겠지. 괜찮아? 자, 근데 이런 얘기를 하나만 해볼게. 자, 요거는 지금 몇 개야? 한 개지. 이 2개 중에서 한 개도 안 고르는 방법의 수는 2C 0가지야. 그래서 1인 거야. 이 2개 중에서 한 개 고르면 몇 가지야? 2C 1이야. 몇 가지야? 2가지야. 얘는 2개 중에 2개 다 고르니까 몇 가지야? 한 가지. 다 답은 얼마? 다시? 그럼 얘는 어떻게 돼? 3C 0, 3C 1, 얘는 3C 2, 얘는 3C 3. 다 답은 얼마? 8 이렇게 되는 거야. 그럼 얘는 뭐겠어? 4C 0, 4C 1. 이거 몇 개지? 6개. 4C가 얼마야? 4C 3, 4C 4. 다 답은 이거야. 괜찮아? 그러니까 우리는 이런 생각도 할 수 있겠다. NC 0부터 NC 1, NC n까지 다 더하면 반드시 2의 n제곱이 될 거야 라는 생각도 할 수 있겠다. 자, 일단 넘어갈게. 저거는 중요한 흐름은 아닙니다 지금은. 다시. 자, 그 다음에 모든 진 부분집합의 개수는 몇 개일까? 진 부분집합은 뭐라고 했지? 자기 자신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집합이라고 했었지. 그래서 그냥 자기 자신만 빼면 돼. 괜찮니? 오케이.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이게 이제 첫 번째 이고 두 번째는 이제 여러 가지 조건들을 묻는 거거든. 만약 그냥 예를 들어서 합시다. 이게 사이즈가 너무 크고 불편하네. 예를 들어서 1, 2, 3, 4, 5개가 있다 합시다. 근데 첫 번째 1과 2를 포함 반드시 포함하는 부분집합의 개수를 구하래. 그럼 어떻게 되지? 다시 모든 원소는 몇 가지 선택지가 있다고? 2가지 선택지가 있다고. 근데 1은 지금 들어간대. 2도 들어간대. 그럼 1에 대한 선택지는 몇 가지야? 한 가지. 2도 한 가지. 그럼 1 곱하기 1 곱하기 2 곱하기 2 곱하기 2가 되어서 2의 세제곱까지가 되는 거야. 2의 세제곱. 괜찮아? 시원 안녕? 뜯지 마. 두 번째. 근데 모르겠어요. 왜 들어가고 안 들어가고 그거 하는 거랑 왜 이쪽에 괜찮아. 이야기를 계속 해봐. 모르겠다고.
그러니까 결국 우리가 이제 이 친구의 부분집합은 여기에 원소들로 채워질 거 아니야, 맞지? 네. 여기에 들어갈 수 있는 수가 누구예요? 1, 2, 3, 4, 5 오. 근데 1은 어떻게 돼? 뭐하래? 들어갔네. 1을 들어간대. 2는 들어갔네. 3은 몰라요. 두 가지. 4는 아, 두 가지. 5는 두 가지. 몇 번 남았어? 세 다 했어. 헐. 괜찮아? 진짜 괜찮아? 진짜 괜찮아? 그럼 다른 문제 내보세요. 다른 문제 할 거야. 아 그러면 아니라 똑같네요. 똑같아. 1도 한 오. 가지, 2도 한 가지라서. 맞지? 네. 오케이. 그럼 좀 더 어렵게. 1은 들어가고 2는 안 들어간대. 그러면 2의 세제곱. 똑같이 2의 세제. 와, 좀 똑똑하다. 자, 네 번째. 1, 2 중 적어도 하나가 포함되는 부분집합 개수는 무엇이다? 2의 세제곱. 늘려서 아, 근데 적어도니까. 그러니까 하나도 안 들어가는 경우 하나에 전체에서 빼면 오, 맞아. 그거 우리 여사건. 네. 괜찮아? 전체가 몇 가지지? 전체가? 음. 전체가 2의 5제곱이지. 맞지? 원수 5개였으니까 1도 2도 없는 걸 다 빼버리면 남은 거는 1이랑 2 중에 뭘 하나 들었겠지. 4가지. 8 1, 2 빼고 나머지를 만드는 거니까 이거잖아. 1, 2 빼고. 어. 맞지? 그래서 2의 세제곱. 그럼 2의 제곱이 있는 거예요? 32 빼기 8. 지수께 빼면 안 되지. 네. 괜찮아? 사실 이렇게 해도 괜찮긴 하거든. 1, 2 중 적어도 하나가 들어간대. 그러면 1이 들어가고 2가 안 들어가거나 2가 들어가고 1이 안 들어가거나 뭐야? 아까 말했지? 1이 들어가고 2가 안 들어가거나 1이 안 들어가고 2가 들어가거나 둘 다 들어가거나 몇 가지야 그런 거? 세 가지. 그리고 나머지는 각각 몇 가지씩? 두 가지씩 선택지가 있어. 3 곱하기 2의 세제곱 이렇게 할 수 있어. 똑같이 24 나와. 근데 이거 진짜 중요해. 이거는 첫 페이지야. 기본 문제라고. 산수. 얘는 산수야. 이거 가지고 우리가 생각해봐. 옛날에는 집합을 배우고 경우수를 배웠어. 그래서 경우수를 활용한 문제가 안 나왔어. 근데 이제 뭘 배우고? 경우수를 배우고 집합을 배우지. 바뀌어버렸잖아, 맞지? 그러면 집합 개수 구할 때 경우수 쓰는 문제 나오겠어, 안 나오겠어? 나올 수 있어, 알았지? 충분히 나올 수 있어. 그리고 그때 쌤이 수업을 하면 느끼는 건데 예전에 쌤이 집합을 이 이야기를 할 때랑 지금 이야기를 할 때랑 설명의 그 어려움이 확 줄어버렸어. 어떤 얘기 하는지 알겠지? 그러니까 구성하는 사람들도 다 인지를 하고 있을 겁니다. 특히 시험 내는 사람들도. 그래서 요거에 대해서 준비를 해야 돼. 자, 봅시다. 거기 이제 129페이지 보면 쌤이 한 얘기가 이렇게 정리가 되어 있는데 사실 하나도 중요하지 않습니다. 방금 이야기했다시피 뭐로 이해하는 게 좋다? 경우의 수로 이해하는 거예요. 괜찮아? 오케이. 자, 넘어가겠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 133쪽 갑시다. 133쪽. 자, 133쪽이 10번을 볼게요. 아직은 이 책은 어쨌든 개념사가 나왔지. 엄청 어려운 경우의 집합계수 문제가 없습니다. 크게 신경 안 써도 괜찮아. 자, 이제 10번 집합이 주어지고 3, 4, 5, 6, 7을 원소로 가진대. 3, 4, 5, 6, 7을 원소로 가진대. 그때 1번. 이제 부분 집합 중 5는 반드시 원소로 가지고 3과 6은 원소로 가지지 않는데 5는 가지고 3과 6은 원소로 가지지 않는데 그치. 2의 제곱이. 이 세 개에 대해서는 결정돼 있고 나머지 누구? 4와 7에 대해서는 결정되어 있지 않잖아. 각각 두 가지씩 존재해서 2의 제곱 이렇게 만들어지는 거야. 자, 두 번째는 적어도 한 개의 홀수를 원소로 가진다. 저기 홀수부터 일단 찾자. 홀수 누가 있지? 3이랑 5랑 7이랑 이 세 개가 있네. 그럼 적어도 한 개의 홀수가 있다. 그럼 어떻게 하면 되지? 홀수가 하나도 안 전체에서 홀수가 하나도 없는 애를 빼버리면 홀수가 하나라도 있는 놈만 남겠지, 맞지? 그래서 우리는 이제 2의 5제곱이라는 전체 부분집합 중에서 홀수가 하나도 없는 즉 4와 6으로만 이루어져 있는 부분집합의 개수를 빼버리게 되면 이제 홀수가 하나라도 있는 적어도 하나 있는 부분집합이 만들어지겠지. 괜찮아? 지금 괜찮아? 네. 오케이. 자, 그러면
넘어갑시다. 네. 자 11번 봅시다. 자 11번 보게 되면 문제에서 A라는 집합이 2와 4를 원소로 가진다. 그 다음 B라는 집합이 12의 양의 약수니까 1, 2, 3, 4, 6, 11에 6, 11에 이제 문제에서 이야기하기를 이걸 만족하는 집합 X의 개수를 구하시게 나왔어. 다시 자, 이 말은 무슨 뜻이지? X 안에 A의 모든 원소가 X X 안에 있다잖아, 맞지? 그 말은 X가 누굴 원소로 가진다고? 2, 2, 4를 원소로 가지는 거야. 지연아 여기 봐줘. 네. X가 누굴 원소로 가진다고? 2, 4. 2와 4를 원소로 가진다고. 오케이? 근데 또 두 번째 X는 B의 뭐래? 부분 집합이래. 그러면 X는 원소를 가진다면 무조건 어디에서 가질 수밖에 없어? B에서. 여기서밖에 못 가죠. 그러니까 X는 B의 부분 집합인데 2와 4를 반드시 원소로 가진대. 그럼 가능한 X의 가지수는 몇 가지? 2. 2, 4 빼고 하나 둘 셋 넷 2의 4제곱 2의 4제곱까지. 그러니까 2와 4는 들어가야 돼. 나머지 원소는 들어가도 말든. 오케이? 각각의 선택지가 있으니까 2의 4제곱 이렇게 돼. 못 맞추셨지? 괜찮아? 잘 이해했어? 그거도 괜찮아? 문제 났습니다. 자, 우리 그 329번 갑시다. 329번. 뭐였어? 자, 329번 봅시다. 자, 329번 빨리. 329번 봅시다. 자, 문제에서 이야기하기를 자연수 전체 부분 집합에 대해서 AN이라는 친구가 X는 루트 n 이하의 홀수네. 이하의 홀수네. 자, 그때 문제에서 뭘 요구하고 있냐면 AN이 A25의 부분 집합이 되게 하는 n의 최대값을 구하셔야 나왔습니다. 그러면 얘는 미정이니까 냅두고 이거부터 처리해보자. A25 얘는 뭐야? X와 X는 루트 25는 5잖아, 맞지? 5 이하의 홀수로 원소를 가진 집합이에요. 그럼 집합 A25는 나이라면 어떻게 돼? 1, 2, 3, 4, 5. 5? 1, 3. 왜 이를 빼? 아 미안해 자, 이렇게 만들어지겠지. 오케이? 자, 그러면 AN이 이 집합의 부분 집합이 되는 n의 최대값을 구하는 문제. 어떻게 돼야 되지? 5. 뭔 소리예요? 다시 말해주세요. 그러니까 어차피 그냥 얘가 부분 집합이래. 25 근데 n이 제일 큰 걸 찾으래. 5. 근데 생각해봐. 5 하면 루트 5인데 25 여기 n이 여기 루트에 들어가서 루트 n 이하의 홀수를 하는 거야. 25 아니야. 그러니까 결국은 그러니까 이 집합의 이 친구를 부분 집합이 되기 위해서는 이 집합에 이거보다 작거나 같은 홀수가 나타나면 되는 거잖아, 맞지? 결국 차례대로 n이 커지면 커질수록 이 범위가 늘어날 거 아니야. 그러면 새로운 숫자가 들어오지 않기 위한 n의 조건을 찾는 거야. 근데 새로운 숫자가 들어오려면 이거보다 큰 그 다음 홀수가 누구지? 7이잖아, 맞지? 7이 안 들어오려면 어떻게 해? 얘가 7보다 작으면 돼.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우리 A30을 한번 보여볼까? A30 뭐지? X는 루트 30 이하의 홀수잖아, 맞지? 이렇게? 근데 루트 30은 5점 얼마야? 40 그럼 이거 이하의 홀수는 누구밖에 없지? 여전히 1, 3, 5잖아, 맞지? 네. 그러니까 새로운 홀수가 추가되지 않는다고. 그러면 새로운 홀수가 추가될 때가 언제지? 36. 36은 6이잖아. 40 6이 들어가봤자 홀수가 돼, 안 돼? 49? 49. 그러니까 49가 되는 순간 안 됐네요. 어. 그러면 30. 48 48. 그렇지, 48까지. 아. 아, 그러니까 n은 48 이하면 되는 거야. 이렇게 찾는 거지. 괜찮아? 네 준이야, 괜찮니? 다시. 그러니까 결국은 일단 첫 번째 우리 이 집합 A는 뭔 말인지 이해하는 게 첫 번째 할 일이고, 그래서 이제 A25라는 확정이 주어졌으니까 25를 실제로 여기다 대입해서 이렇게 만들어 보자. 이제 A25가 1, 3, 5를 원소로 가지는 집합을 가지는 집합이라는 사실을 알았어. 그럼 결국은 이 AN이라는 것이 정리되는 방식이 루트 n보다 작거나 같은 홀수를 모두 들어가니까 차곡차곡 숫자가 늘어날 거야. n이 커질수록. 근데
이거가 그러니까 이 135에 이 집합이 포함되기 위해서는 늘어나는 숫자가 뭘 넘지 않으면 되는 거야. 7을 넘지 않으면 되는 거지. 7이 들어가게 되는 순간 이 친구가 얘의 부분 집합이 아니게 되니까. 그러니까 뭐 이게 사실 이렇게 낯선 표현이 나왔을 때 자연스럽게 발상이 되지 않으면 사실 적당한 숫자 뭐 A 뭐 10이라든지 자 그런 것들 넣어보는 게 좋아. x는 루트 10 이하의 홀수 이렇게 나왔어. 자 그럼 이건 어떻게 되지? 우리 루트 10은 대충 3점 얼마잖아, 맞지? 그럼 이거 이하의 홀수는 누구야? 1과 3만 되는 거야. 아 그러니까 n이 좀 작은 수가 되어 보니까 결국 누구부터 시작해서 채워지는 거야? 1부터 시작해서 채워지는 거잖아, 맞지? 그러면 이 AN이라는 놈이 A25에 포함되기 위해서는 결국은 1, 3, 5부터 채워지다가 그 다음 홀수가 이 집합 AN의 원소가 되지 않기만 한다면 이 친구와 이 친구의 부분 집합이 된다는 상태가 유지가 되는 거야. 자 그래서 우리가 이제 30이라는 걸 예로 들어봤더니 이 루트 35의 값이 5점 얼마가 되어서 이 값도 여전히 135더라. 아 그러면 결국은 이 값이 49보다 7보다 작기만 하다면 루트 n의 7보다 작기만 하다면 그러면 이제 7이 추가될 일이 없겠구나. 따라서 이 집합이 이 집합에 포함되는 상태가 유지되겠구나. 그렇다면 루트 n이 누구보다 작기를 7보다 작기를 따라서 n이 49보다 작기를 이렇게 만들어집니다. 그래서 일단 이해를 해보고 안 되면 쉬는 시간에 다시 질문하십시오. 329번이었습니다. 그 다음에 331번 볼게. 요거는 한성에서 2년 전인가 학교 시험에 나왔습니다. 안 나오겠다. 안 나오겠는 거야. 색깔 너무 많으니까 다시는 안 나올 것 같아. 자, 331번 봅시다. 자, 문제가 주어지기를 근데 조금 독특해. 자, A라는 친구가 A, B, C를 원소로 가지고 그다음 B라는 친구가 A, B, B, C, C를 원소로 가는데 자, 그때 어떤 조건이 있었냐면 A랑 B랑 같대. A랑 B랑 같대. 그리고 A 더하기 B 더하기 C가 마이너스 3이야. 그때 A 세제곱 더하기 B 세제곱 더하기 C 세제곱이 의 값을 구하시. 그리고 A, B, C는 0이 아니다 조건이거든요. 자 이거는 그 곱셈 공식 쓰는 겁니다. A 더하기 B 더하기 C 기억 안 나지 이제? 근데 그 한상에서 나올 때는 요 식이 제곱 더하기 제곱 더하기 제곱에다가 뭐 더하기 3의 식은 좀 간단하게 나왔어. 사실 이거는 다 까먹잖아 이제. 맞지? 아니요. C 제곱 더하기 A, B, C. B, C, 네? C 그리고 A, B, C. 방금 약간 뭐 묵직하지는 않았는데 맞지? 오케이. 자 어쨌든 시험에서 조금 더 간단한 식으로 나왔어, 알았지? 근데 이제 결국은 이제 필요한 건 다 구해야 되면 똑같아. 자 어떻게 할까? 잘 맞지? 잘하면 나오지. A와 B가 같대. A, B. 근데 누구랑 같은지 찾는 게 좀 곤란하잖아, 맞지? 그래서 얘는 어떻게 하냐면 그냥 A 더하기 B 더하기 C랑 AB 더하기 BC 더하기 C랑 당연히 어떨 수밖에 없어. 어차피 이거 세 개랑 이거 세 개 중에 같은 것들이 있을 거 아니야, 맞지? 결국은 누가 누구랑 같은지 모르겠는데 어차피 다 같은 거야, 결국은. 그러면 앞에 거 세 개 더한 거랑 B의 원소 다 더한 거랑 어때야 돼? 당연히 같아야 되겠지. 그래서 이런 관계식을 얻을 수 있어. 그럼 얘가 얼마야? 마이너스 3 이렇게 만들어지겠지. 그럼 내가 이걸 알았네? 주어져서 이것도 어차피 마이너스 3이었으니까 얘는 더하기 3이 되겠지. 괜찮지? 이것도 뭐 하면 돼? 이거는 이거 제곱 빼기 이거 2배잖아, 맞지? 그럼 이거 제곱하면 9고 이거 2배하면 마이너스 6이니까 9에서 마이너스 6 빼면 얼마? 15가 되겠네, 맞지? 괜찮니? 아, 그럼 이제 뭐만 구하면 돼? 얘만 구하면 되는데 얘가 좀 곤란하다, 맞지? 저거 어떻게 찾지? 우리가 지금 안 쓴 조건이 하나 있거든? 뭔지 알아? A, B, C는 0이야. 이거를 쓰는 거야. 괜히 있지는 않을 거 아니야, 맞지? 어디다 쓸까? 방금 쌤이 정수 풀이할 때 처음에 뭐부터 시작했지? 풀이할 때. 원소 다. 오, 맞아. 그거부터 했어. 그럼 이제 무슨 생각을 할 수 있을까?
원소를 다 다 곱하기. 와 어차피 이거랑 이거랑 다 같다며. 그럼 다 단 것도 같으니까 뭐도 같아야 돼? 다 곱한 것도 같아야 되겠지. 그래서 A의 모든 원소를 곱하면 ABC가 될 거고 B의 모든 원소를 곱하면 A 제곱, B 제곱, C 제곱이 될 거야. 이 둘이 같을 거야. 근데 ABC는 뭐가 아니래? 0이 아니래. 그럼 양변을 ABC로 나눠도 괜찮겠지. 그러니까 어차피 이 식은 이렇게 써도 괜찮잖아. 이렇게 써도 양변을 ABC로 나누게 되면 여기 얼마 나와? 1이 남잖아, 맞지? 따라서 ABC는 1이야. 대박. 그래서 여기 대입하면 끝나는 거지. 괜찮아? 한성에서 나오는 식은 이거였어. 이거 구하라는 거지. 그러니까 결국 어차피 필요한 거 다 구해야 돼. 요거는 몰라도 되지만, 그러니까 이거를 공식은 몰라도 되지만, 이거 구하려면 어차피 얘도 알아야 되고 얘도 찾아야 돼, 맞지? 다 찾아야 되는 문제긴 해. 어차피 그렇게 나왔었어. 자, 그 다음에 자 334번 봅시다. 34번이랑 35번이랑 둘 다 시험에 잘 나오는 중요한 문제라서 잘 했으면 좋겠습니다. 334. 자, 일단 334부터 보게 되면 이제 A라는 집합이 이제 공집합은 아니래. 공집합은 아니래. 적어도 하나의 원소가 있다는 얘기지. 자, 그 다음에 가조건에서 A의 모든 원소는 자연수다. A의 모든 원소는 자연수 조건이 있고, 나조건에서 뭐라고 했냐면 A가 스몰 A가 집합 A의 원소이면 A분의 81이 A의 원소. 여기가 괜찮니? 잠깐 생각해보자. 근데 지금 A는 누구만을 원소로 가진다고 했어? 자연수만을 원소로 가진대. 그럼 이 A가 집합 A의 원소가 되려면 A는 무슨 수여야 돼? 자연수여야 되지. 근데 누구도 자연수여야 되지? A분의 81도 자연수여야 되겠지. 그래야지만 A의 원소가 될 수 있는 거 아니야. 그러면 여기서 이게 자연수가 되는 건 어차피 제한적인 상황이잖아. A가 무슨 수여야 돼 반드시? 81의 약수여야 되겠네, 맞지? 그러니까 실제로 A가 될 수 있는 수는 누구야? A가 될 수 있는 수는 1, 3, 9, 27, 81 이렇게 만들어지겠지. 이게 A의 후보들이야. 괜찮아? 자, 그럼 이제 넣어봅시다. 차례로. 먼저 1이 집합 A의 원소라면 81이 집합 A의 원소겠지. 근데 그냥 이거 두 번 쓰면 귀찮아서 여기다 81 넣어봅시다. 81이 집합 A의 원소라면 1도 집합 A의 원소지. 그러니까 얘는 서로 쌍방인 거야. 쌍방. 괜찮아? 1이 81이 원소면 자동으로 81이 원소가 되었으니까 81도 다시 이제 1을 원소로 만드는 거지. 그래서 무조건 저는 서로 쌍으로 있어야 됩니다. 두 번째, 3이 집합 A의 원소라면 뭐가? 27이 A의 원소가 되고 27이 A의 원소라면 자연스럽게 3도 A의 원소가 돼야 하는 거지. 지금 딴짓했지. 아니요. 자, 그 다음에 9가 A의 원소라면 9가 A의 원소가 되어서 얘는 어차피 그냥 똑같은 말이잖아, 맞지? 그러니까 9는 지 혼자 A에 들어가 있어도 괜찮은 거야. 자, 그럼 이야기해 봅시다. 어떻게 될 거냐면 1과 81은 들어가면 같이 들어가고 안 들어가면 같이 안 들어가야 돼. 3과 27도 집합 A의 원소가 되려면 같이 되고 안 들어가면 같이 안 들어가야 돼. 9는 지가 들어가고 싶으면 지가 들어가는 거고 안 들어가고 싶으면 안 들어가면 되는 거야. 다시 이것들이 누구라고? 집합 A의 원소 후보들이라고. 1이 들어가면 누가 들어간다고? 80. 80이 들어가면 1이 들어가. 3, 27도 마찬가지. 9는 지 혼자서. 그러면 A를 구성할 수 있는 건 누가 있어? 이 두 원소에 대해서 몇 가지 선택지가 있지? 얘도 몇 가지? 얘도 몇 가지? 그러면 A의 가지수는 몇 가지? 2의 세제곱까지야. 근데 왜냐면 안 들어가고 안 들어가고 안 들어가면 A가 무슨 집합? 공집합. A는 공집합은 아니네. 그래서 이렇게 되는 거야. 괜찮아, 맞니? 자, 이게 그 비슷한 문제가 엄청 많거든. 숫자를 조금 바꾸거나 혹은 저거를 이제 빼기로 바꿔버리거나 그런 문제들이 엄청 많아서 결국은 잘 해야 되는 유형입니다. 잘 해야 되는. 자, 그
그 다음에 3, 3, 5 이것도 조금 어렵습니다. 이거까지 하고 쉬겠습니다. 우리가 A가 2, 3, 4, 5라는 원소들로 이루어집니다. 2, 3, 4, 5. 근데 이제 이 친구의 이제 공집합이 아닌 서로 다른 15개의 부분집합이 있대. 생각해보니까 우리가 이 친구 부분집합은 2의 4제곱개인데 그 중에서 공집합 1개 빼면 당연히 15개가 되는 거 맞지? 이 15개의 부분집합에 대해서 문제에서 그 친구를 A1부터 A15까지라고 하지. 그러니까 A1, 뭐 A2, 누가 A1이고 누가 A3인지 모르겠어. 근데 어쨌든 총 15개의 부분집합이 있고 우리가 A1이라는 친구는 집합 A1의 가장 작은 원소, 가작번이라고 합니다. A2라는 것은 A2의 가장 작은 원소래, 가작번이라고 합니다. 오케이? 뚱뚱뚱 가서 A15는 라지 A15의 가장 작은 원소래. 여기까지 괜찮니? 자, 그때 문제에서 뭐하래? 그들의 총합을 구하시면 되겠어. 어떻게 보지? 어떻게 풀지? 방법 1. 부분점 몇 개밖에 안 돼? 쌤이 아까 15개 썼잖아. 맞지? 1, 2, 3, 4. 원소 1, 2, 3, 4 4개 있는 거 부분점 다 썼잖아. 지금. 오래 걸렸어. 오래 안 걸렸다. 다 썼으니 다 다면 돼. 이제 그러면 이 원소를 한 2개쯤 늘리면 64개 쓰면 이제 멘탈에 스크래치가 생기겠지. 이건 좀 별로다 맞지? 그래서 특히 내신은 항상 약간의 불편, 출제 의도대로 풀게 하려고 약간의 불편을 만드는 경우들이 있거든. 구조를 좀 이해해야 됩니다. 자, 그럼 이렇게 생각해 봅시다. 이 2라는 놈이 가장 작은 원소가 되는 부분집합은 몇 개일까?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지 않을까? 2가 들어가면 무조건 2가 가장 작은 원소 아니야? 우리가 부분집합을 구성할 건데 여기 2가 딱 들어갔어. 나머지가 뭐가 들어가든 말든 무조건 2가 제일 작은 원소지. 그럼 2가 가장 작은 원소인 집합은 몇 개? 5. 여기에 대해서 몇 가지? 3에 대해서 몇 가지? 4에 대해서 몇 가지? 5에 대해서 몇 가지? 그러니까 2가 들어간 부분집합은 2의 세제곱개가 있고 그때 최소값은 항상 2인 거야. 그러니까 이때 이 15개 중에 총 8개는 가장 작은 원소가 2인 거야. 그래서 2가 2의 세제곱 번 더해질 거야.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3이 가장 작은 원소고 싶어. 그럼 어떻게 해야 되지? 3이 가장 작은 원소가 되려면 2개를 만족해야 돼. 어찌? 2가 안 들어가고 3이 들어가야 돼. 그래야 3이 가장 작은 원소지. 2가 들어오는 순간 자리 뺏기잖아. 맞지? 그러면 나머지 원소 몇 개 있어? 4와 5 2개 있잖아. 저거는 들어가든 말든 어쨌든 무조건 3이 있는 순간 3이 가장 작은 원소야. 2가 안 들어갔으니까. 그래서 몇 가지? 2의 제곱까지. 3이 가장 작은 원소가 되는 부분집합은 2의 제곱계에 있는 거야. 지원이 집중? 네. 자, 그 다음에 이번에는 이제 4가 가장 작은 원소. 4가 가장 작은 원소가 되고 싶어. 그럼 어떻게 해야 돼? 2도 3도 안 들어가고 4가 들어가는 거지. 그러면 가장 작은 원소가 4가 되겠네. 근데 5에 대해서는 상관없죠. 5가 들어가도 되고 안 들어가도 되잖아. 맞지? 몇 가지? 2의 1제곱까지. 그러니까 결국 4가 가장 작은 원소가 되는 부분집합은 2의 1제곱이 있어. 그 다음에 이제 5가 가장 작은 원소고 싶어. 5가 가장 작은 원소고 싶어. 그럼 어떻게 하면 돼? 5가 들어가고 그러니까 2, 3, 4 다 들어가고 5만 들어가면 되지. 이런 건 몇 가지야? 한 가지네. 결국은 더하기 5 곱하기 1 이렇게 되는 거지. 괜찮니? 이거 계산하면 답입니다. 시험 나올 것 같아 안 나올 것 같아? 잘 나옵니다. 알았지? 잘 나옵니다. 가장 작은 원소, 가장 큰 원소, 가장 작은 원소와 큰 원소의 합, 그다음에 뭐 어떤 걸 이제 뭐 빼라 뭐 이런 것들 조건 엄청 다양한 데서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구조를 꼭 이해해야 돼. 오케이. 자, 지원이 이해 못했지? 근데 A5 다음부터는 공집합이라서 계산 안 해도 돼요. 어차피 되는
다른 게 없어서 0개라서 3개. 어차피 가장 작은 수가 될 수 있는 원소는 2, 3, 4, 5, 4개잖아. 그러니까 1대 3, 4, 4, 5일 때 하면 끝난 거지. 그리고 실제로 얘가 몇 개? 여덟. 얘가 몇 개? 뭐야? 얘가 한 개. 다 나오면 몇 개? 원래 분수는 몇 개? 모든 분수의 가장 작은 원소를 다 더했어. 자, 사실 쌤이 첫 번째로 이야기한 게 뭐지? 분집합. 다 쓴 거야. 꼴랑 15개밖에 안 되는데 뭐 어때? 네? 이렇게. 꼴랑 15개밖에 안 되는데 어때? 그리고 그게 이제 공부를 할 때는 매우 중요한 접근이야. 그러니까 사람이 정보를 얻는 방식 중에 뭐가 제일 세다고? 다 해보는 거가 시각이 제일 세. 직접 보는 거야. 미각은요. 먹어보는 거. 그 뭐랄까 애기들이 입에 다 넣어보잖아. 그런 느낌이 드는 거 아닐까 지금? 그러다가 생명의 위협을 느낄 것 같은 느낌. 자, 해봅시다. 문제에서 공집합은 빼고라고 했으니까 쌤이 총 15개의 공집합을 제외하고 쓴 겁니다. 괜찮지? 네. 자, 근데 우리가 뭘 먼저 찾겠다고? 2, 3, 4가 있는데 2가 가장 작은 원소인지 그걸 다 찾겠다고. 네. 2가 들어가기만 하면 되지. 몇 개 있어? 한 개, 하나, 둘, 셋, 두 개, 세 개, 넷, 네 개, 다섯, 여섯, 일곱, 8개야. 왜 8개인 거지?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야. 2가 들어가는 거야. 네. 3, 4, 5는? 들어가도 돼요. 안 들어가도 돼요. 어. 그럼 3에 대해서 몇 가지? 두 가지. 4에 대해서? 두 가지. 5에 대해서? 두 가지. 그럼 총 몇 가지? 2의 세제곱. 2의 세제곱 맞아? 네. 맞아. 그래서 이렇게 계산한 거야. 아. 이거 아니네? 이거네. 네. 2가 들어가는 게 2의 세제곱이지. 그 다음에 이제 뭐 찾아야 돼? 2가 들어가고 2가 안 들어가고 3이 들어간 거 찾는 거야. 2가 안 들어가고 3 있는 거. 얘는 안 되잖아. 2랑 같이 있어서. 얘는 괜찮지? 네. 얘도 괜찮지? 네. 다 한 대, 다 한 대, 다 한 대. 얘만 되네, 얘만 돼. 네. 몇 개야? 2의 세제곱. 2의 제곱. 4개인데 왜 4개지? 여기서 2는 안 들어가고 안 들어가. 3은 들어가. 들어가고 4와 5는 뭘안 들어가. 둘 다 돼. 그래서 2의 제곱까지 이렇게. 그러면 4. 4만 있는 건 뭐야? 하나. 여기 하나. 또 있다, 또. 둘. 여기. 맞지? 그래서 두 가지만 있는 거야. 2, 3은 들어가면 안 되고 그렇지? 5만 2개 들어가요. 그렇지. 두 가지 선택지가 있으니까 이렇게. 네. 근데 이걸 다 더하면 또 어떻게 해야 돼? 다 더하면 2가 8번 나오지. 네. 그리고 3이 네 4번. 4가 2번, 5가 1번. 그래서 이렇게 다 더하는 거야. 그렇구나. 시연이 졸리지? 네. 다음부터 마라탕 저녁에 안 먹으면 안 될까? 네. 자, 여기까지 하고 쉬었다가 다음 시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네.